이 이야기는 한 노인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주인공은 경기도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78세 박춘수 씨입니다. 그의 고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골 마을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처럼 다른 꿈을 꾸기도 전에 그는 생계를 위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농사일을 하시던 집에서 자라 그가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때도 있었고 학업에 집중할 시간조차 없었지만 그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의 고된 젊은 시절은 늘 하루하루를 버티는 일상이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는 농사일을 도우며 집안을 책임졌고 종종 마을의 건설 현장에서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항상 다짐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내가 겪은 고생을 하지 않게 해주겠다. 박 씨는 몸이 아프거나 지쳐도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밤에는 시장에서 박스를 정리하면서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식들이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모든 것을 아끼고 희생했습니다. 어느 날 박춘수 씨는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그가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과 한 딸을 낳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매우 밝고 똑똑했기에 그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원했던 것은 자식들이 자신처럼 힘들게 살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식들이 고등학교에 갈 때마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대학 진학 때는 집을 담보로 다시 한번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박 씨의 노후 자금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할 때마다 작은 아파트 하나라도 마련해주고 싶어 퇴직금을 몽땅 사용했습니다. 그의 노후 계획은 조금씩 사라져갔지만 그는 아내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둘이서 시골에서 농사나 지으며 살자. 자식들만 잘 되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시간이 지나 자식들이 독립하고 그는 마지막 남은 작은 시골집과 약간의 저축을 가지고 나름의 평화를 즐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독립하면서 그에게 찾아온 일은 예상치 못한 변화였습니다. 그들의 연락은 점차 뜸해졌고, 그는 혼자서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손주들의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큰아들은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회사가 어려워요.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자금이 부족해요. 이번에 조금만 도와주시면 나중에 꼭 갚을게요. 박춘수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간 자식들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희생했던 그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자식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박 씨는 자신의 노후 자금의 절반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믿었죠. 자식들이 잘 되면 자신은 조금 힘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둘째 아들도 비슷한 사정을 들어 그에게 돈을 요청했습니다. 자식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고, 결국 그는 남은 재산까지 모두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잘 되기를 기원하며
내가 힘든 걸 다 견뎌내면 자식들이 잘 될 수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몇 달 뒤 큰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진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돈을 다 날렸어요. 투자한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박춘수 씨의 마음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평생을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며 자신을 달래야 했습니다. 그 후 자식들은 더 이상 박 씨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골집까지 담보로 내어주었지만 자식들은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홀로 시골집에서 재산과 가족의 온정을 그리워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매일 후회와 절망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몇 달 후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고, 결국 시골집도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제 거의 모든 재산을 잃고 남은 것은 작은 쪽방 하나뿐이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외면하다니.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그는 매일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에 사는 막내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저랑 같이 살아요. 저희가 아버지를 모시고 싶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자식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막내딸은 끈질기게 설득했고, 박 씨는 결국 서울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은 그에게 새로운 시작처럼 보였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딸은 그를 모신다는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를 작은 요양원의 직원으로 고용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딸은 박 씨의 연금을 이용해 요양원 운영에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이죠. 박춘수 씨는 그때서야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흐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줬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자신이 이용당하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래,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딸의 요양원에서 직원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가 만난 다른 노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해야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평생 자식들에게 베푼 것도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지. 이제 내 인생이 무가치한 것은 아니야. 박 씨는 남은 여생을 자식들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돌보며 그는 다시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점차 따뜻해졌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기로 결심한 박 씨는 결국 자신을 돌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의 태도와 그 속에서 찾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은 자신을 돌보고 자아를 지키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